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어에는 여조 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게 된다고 하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논어의 하기편에 여조 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수없이 자주 날개짓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배우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혀야 합니다. 맹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열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어머니가 보고 싶어 맹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공부시켜 큰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공부는 마쳤느냐? 맹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왔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칼을 들어 짜고 있던 배틀의 배의 날씨를 자릅니다. 맹자가 놀라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네가 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고생하며 짰던 배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맹자는 그 길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여 큰 학자가 되어 공자 다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됩니다. 맹자는 항상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시대를 살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란 새로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새로운 단계, 즉 새로운 세상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이냐, 소극적이냐의 문제입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빌 게이츠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다. 체인지의 G를 실수로 바꾸면 찬스가 되는 것처럼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모르는 채 하는 사람과 순간순간 변화에 깨어 있으면서 당당히 맞서는 사람과의 차이는 각도계의 눈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날이 중요한가? 살아갈 날이 중요한가? 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저 머무르게 될 뿐입니다. 버나드 쇼의 저 유명한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힘차게 흐르던 물이 구덩이를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이처럼 구덩이에 빠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자신을 핥히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데 어떤 이는 물이 구덩이를 채워 넘쳐 흐를 때까지 마음을 다잡아 재기를 노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기 전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안도를 그린 조선시대 북글씨의 추사 김정희를 보십시오. 3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병조 참판까지 잘 나가다가 어떤 모함에 빠져 남쪽 나라 제주도로 귀양사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삶의 구덩이에 빠진 걸 한탄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가는 벼루만 해도 10개가 밑창이 나고 붓은 1000자루가 달아서 뭉개졌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길고 긴 귀양사례를 전라남도 강진에서 보내게 됩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역경과 시련, 그리고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극복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의 대작과 수많은 저서를 남겨 후대의 삶의 지표로 남기게 됩니다. 그에게 구덩이는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